안녕하세요. 차인원입니다. 다들 운이 좋아지고 계십니까? 모든 분들에게 행운을 기원합니다. 리차드 와이즈만의 더 럭 팩터, 운을 좌우하는 요소, 네 번째 원칙이 불운을 행운으로 전환시켜라죠. 여기에 해당하는 네 번째 세부 실천사항 을 말씀드립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예방할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다.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예방할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다. 상담에서 지독하게 운이 나쁘다 한 분들 쭉 보면은 운이 나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운이 나쁜 사람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그냥 감내하거나 미신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로 전보를 많이 다니고, 특히 그리고 운이 나쁜 사람 미신을 많이 믿어요. 뭐 삼재가 끼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전보를 갔더니 물을 조심하라고 했다든지. 그런데 뭐 서양에서는 이제 재수 없다고 느끼는 게 검은 고양이가 뭐 길을 지나간다든지, 거울이 막 깨진다든지, 뭐 숫자 13, 그 다음에 사다리 밑에 지나가는 거 이런 거 재수 없다고 여기는데. 운이 나쁜 사람들은 이런 미신에 집착해가지고 뭐 징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집착해가지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지 불행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건설적인 방법을 찾지 않더라 이거죠. 운이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난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운이 나쁘다고 하는 분들을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다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내가 그런 원인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 계속 낸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계속 자빠지고 다친다든지, 아니면 계속 뭔가 물건을 깨뜨린다든지, 아니면 계속 뭔가 비슷한 유형의 실수를 한다든지, 이건 분명히 패턴이거든요. 패턴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거든요. 패턴은 무작위가 아니잖아요. 패턴의 반대 랜덤이잖아요. 랜덤. 그럼 규칙이 없는 거거든요. 패턴은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규칙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뭐 미신만 믿고 전보러 가고 이러니까 당연히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1931년인가 발표된 건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산재 사고 담당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계속 통계를 내면서 발견하게 된 건데, 얼마 전에도 산재로 젊은 친구가 죽었다는 걸 제가 봤는데, 산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고와 관련해서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사망사고 한 건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고 나기 이전에 죽지 않고 다치는 신체 손상 사고가 29명이 있고, 그리고 그 29명이 다치는 사고가 생기기 전에 그 비슷한 원인으로 다칠 뻔한 사람이 300명 있었다. 이게 하인리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하는데, 한 명의 사망자 나기 전에 300명이 다칠 뻔했고 29명은 실제로 다쳤고 그러고 나면 한 명이 죽는다. 이게 산재사고의 기본 법칙이다 이거죠.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하인리 법칙 알기 전에 제 스스로 만든 법칙인데 조짐의 법칙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비슷한 실수가 3번 일어나면 이건 반드시 나한테 문제가 있고 이거 고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실수를 3번 이상 반복하지 말고 3번 이내에 끝내라.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조짐의 법칙인데, 그리고 비슷한 실수가 3번 일어난다. 예를 들면 돈을 3번 떼었다. 아니면 사기를 3번 당했다. 아니면 누구한테 억울하게 갑질을 당했다. 3번. 그러면 그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꼭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찾아봅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점 보러 가요. 아니면 미신 믿고, 아니면 포기하고. 근데 운이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방법을 쓰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하는 말인데요. 인생에서 틀린 문제는 맞출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틀렸다면 아이 몰라 이러고 넘어가면 또 틀립니다. 그리고 그냥 틀리는 게 아니라 더 센 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3번 이상 틀린 문제는 반드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라는 게 갈수록 어렵고 크게 나오고 그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꼭 오답 노트를 작성합니다.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은 오답 노트 작성 안 합니다. 틀린 문제 그냥 듣고 넘어갑니다. 인생에도 오답 노트가 필요합니다. 내가 틀린 문제 적어놓고 확인해보고 답을 찾아보고 원인을 분석해보고. 자,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쁜 일보다 더 나쁜 것은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나쁜 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상담하면서 자살한 분들 가족이나 뭐 지인들도 종종 많이 상담하게 됐는데, 그 자살한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보통 우리는 자살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자살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자살은 뭐 모든 분은 아니지만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자살 중에 하나가 이 하인리히의 법칙과 조짐의 법칙을 위배하다, 이걸 모르고 지키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책임질 수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사실 엄청 많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식을 모르면서 무모하게 투자하다가 몇 번 실패하고 나서 빚을 너무 많이 지고, 뭐 부인한테도 미안하고 가족들한테 돈도 너무 많이 빌려서 이제 책임질 수도 없고 얼굴 볼 면목도 없으니까 자살하는 경우, 자살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돈 사고 쳐놓고 자살 시도하거나 실제 자살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대표적으로 돈과 관련해서 이런 게 많죠. 그 다음에 인생 뭐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다가 또 막 나중에는 인간관계 다 끊기고 나서 외톨이가 되어서 뭐 그냥 자살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인생에서 계속 문제가 드러나는데 해결하지 않고 계속 외면하다 그 문제가 커져서 나중에는 뭐 그게 인간관계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감당하지 못해서 책임지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 이런 게 참 많던데, 결국 인생의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풀어나가는 이게 결국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생각난 사례도 있는데, 계속 뭐 이혼 몇 번, 특히 남자분들 이런 경우 많은데, 계속 부부 관계를 좋게 유지를 못해가지고 2번, 3번, 4번 이혼하다 결국 뭐 자살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리차드 와이즈만이 제시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4가지인데, 첫째, 어쨌든 뭔가 수가 있다고 생각해라. 문제 상황에서 나는 답이 없어, 이건 죽어도 안 돼, 이런 생각 버려라 이거죠. 하여튼 답이 있다고 생각해라. 2번째, 무엇이든 당장 실행하라. 3번째, 해결책을 목록으로 쭉 작성해봐라. 그 다음에 4번째, 이제 그 작성한 것들을 실천해라. 물론 뭐 실천할 때 어떤 것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기다린다. 언제까지 기다린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하다 보니까 방법을 개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적어놓은 목록, 과거의 방법을 개선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까 좀 전에 조짐의 법칙 설명할 때 설명드린 것하고 많이 비슷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오전에도 상담하면서 제가 이제 이 방법 설명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뭐 인생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사업이 너무 힘들다. 해결책이 안 보인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무조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빈 종이 하나 가지고 와서 1번부터 50번까지 적으세요. 액션 플랜을 짤 수 있게. 물론 저거 쭉 50개까지 채우고 쭉 1번부터 50번까지 번호를 매겨놓고 50개가 생각이 당연히 안 나죠. 두세 개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건 브레인스토밍이기 때문에 황당해도 됩니다. 아무리 황당한 방법이라도 되니까 하다못해 빌 게이츠한테 전화해서 우리 제품 좋으니까 사라고 얘기한다. 그런 것도 됩니다. 무조건 50개 칸을 50개 만들고 그 50개를 일주일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생각날 때까지 계속 채우는 겁니다. 물론 다 채워놓고 행동하실 필요는 없고 채워나가면서 그걸 실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다가 너무 어처구니 없으면 지우고 아니면 새로운 걸 적으셔도 되고 해보니까 괜찮더라 싶은 거는 계속 하시고 어떤 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 옆에 다시 더 개선된 방법을 적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50개를 채우면서 실천해 나간 방법이 있는데 요거에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왜 빈칸을 50개 만드냐? 1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당장 여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50개의 빈칸을 보다 보면은 이게 우리의 무의식의 특징인데 우리의 무의식은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한 얘기 있는데 우리의 무의식은 질문하면 답하게 되어 있다. 체면 배우면 이거 많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이든 체면을 걸면 거기에 체면 암시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이. 그것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여튼 예를 들면 사람을 체면 걸어놓고 당신은 소다 이러면은 갑자기 소가 된 것처럼 운매하기도 하거든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암시에 걸린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질문 자체가 암시가 됩니다. 해결책 50개 하면은 이 무의식에서 이 50개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틈틈이 보기만 해도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시간에도 밥 먹는 시간에도 친구하고 수다 떠는 동안에도 이 50개를 채우기 위해서 무의식은 막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50개를 쭉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렇게 쓰는 건데 리차드 와이즈만이 한 방법을 제가 좀 더 세련되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틀린 문제 보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회피 성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일단은 생각 안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이 문제를 직면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문제 회피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문제 회피 성향이 강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즉석 EFT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듣고 따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즉석 EFT를 한번 해보시죠. 손날 좀 두드리면서. 비록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틀린 문제는 그냥 덮어버리고 생각 안 하려고 했지만 깊이 완전히 나를 받아들입니다. 비록 나는 문제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다 덮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싶지만 깊이 완전히 나를 받아들입니다. 비록 나는 문제를 다시 들추어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다시 외면하고 싶지만 깊이 완전히 나를 받아들입니다. 평생 틀린 문제를 덮고 다시 보지 않았다. 귀찮고 고통스럽게
그것을 왜 보나? 틀린 문제를 외면하다 보니 늘 같은 문제에 걸려 고생하면서 살았다. 늘 돈 떼이고, 늘 속고, 늘 같은 문제를 겪고, 늘 비슷한 사고를 쳤다. 그럴 때마다 덮어버리고 팔자 탓이나 하고 점이나 보고 해결책을 찾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라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살던 대로 살면 되던 대로 된다. 이 정도면 충분히 경험했다. 이제 나는 변화를 원한다. 변화하도록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예방한다. 문제를 직면하면 답도 보인다. 이제 나는 문제를 직면하면서 답을 찾는다. 이제 내 인생이 상승한다. 이제 내 인생이 바뀐다. 심호흡 3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세부 실전 사항까지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리차드 와이즈만의 이제 4가지 원칙, 12가지 세부 실전 사항까지 설명드렸는데, 일단 제 자신이 이제 워낙 많은 분들 상담하면서 인생과 운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일단 많이 도움이 되었고, 결국 운은 인생이거든요. 행운이라는 것은, 운이 좋다라는 것은 인생을 잘 풀어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다라는 것은 인생을 잘 살아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운이 인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살아나갈 것이냐가 결국 어떻게 운이 좋은 삶을 살 것이냐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생 자체에 대한 많은 통찰력, 영감을 주는 게 바로 이 운에 대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운이 좋아지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